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직장인이자 굵고 짧게 6개월 만에 결혼 생활 때려치우고 화려한 싱글의 삶으로 돌아온 여자 사람입니다. 지금은 혼자 지내는 삶이 홀가분하고 너무 좋네요. 이놈의 결혼이 대체 뭐가 좋다고 남들 따라 하듯 했는지 모를 정도로요. 형식적으로는 결혼식도 하고 남편이라는 사람과 같이 산 건 분명하지만 다행인 것은 법적으로는 저는 결혼한 적 없는 완벽한 싱글이랍니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지라는 말 다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아니다 싶은 거 말이에요. 살면서 다들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부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결혼 생활을 접은 이유가 다른 분들이 보기에 사소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서예요. 하지만 제게는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제부터 왜 제가 결혼 생활을 접을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헤어진 남편과는 2년 넘게 교제하다가 결혼했어요. 사실 그 사람이 저를 많이 좋아하고 결혼할 생각까지 한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제가 결혼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막상 결혼 얘기만 꺼내면 피하곤 했었어요. 물론 언젠가 결혼이라는 걸 한다면 이 사람과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귀면서 1년쯤 되었을 때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정훈아, 우리 부모님이 너를 만나보고 싶어 하셔. 부담 갖지 말고 집에 와서 식사 한번 하자 그러시는데 어때? 부담 갖지 말랐지만 편한 자리가 아닐 게 뻔하니 몇 번 거절했는데 그 뒤로도 남자친구 어머니는 집에 놀러 와서 밥 먹자라든가 맛있는 거 했는데 먹으러 와라 하는 식의 말을 남자친구를 통해 많이 하더라고요. 데이트하고 있을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 저랑 같이 있다고 하면 남자친구 입에서는 꼭 집에 한번 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절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가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 전 남자친구와 대화할 때 종종 이 사람과 결혼하면 골치 아플 거라는 힌트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걸 알아차렸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한 번은 남자친구가 제게 자기 엄마와 친하게 지내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우리 엄마랑 너랑 같이 목욕탕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둘이서만 여행도 가고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 우리 엄마가 딸 같은 며느리 얻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시거든. 네가 딱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하는데 물론 그 상황에 맞장구를 치는 여자도 있겠지만 저는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나도 딸이지만 부모한테 무뚝뚝한데 남의 부모한테는 왜 살가워야 하나 싶었어요. 자기 엄마랑 내가? 딸처럼 목욕탕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자기는 엄마랑 목욕탕도 가고 백화점 같이 가?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은 남자들만 있잖아. 아버지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다들 말이 없어. 집안에 정막이 흐른다니까. 내가 그렇게 재미없는 아들이니까 네가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살갑게 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러길래 정말 자기는 본인이 알면서도 못하는 걸 왜 나보고 하래? 어?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자기가 해보지 그래? 하고 받아쳐줬습니다. 그랬더니 고작 한다는 말이 아 참, 뭘 그렇게 따지고 그래? 내 말은 어른들한테 잘하는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하는 모습을 네가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지. 이러더군요. 아, 정말 그때 그냥 알아보고 헤어졌으면 결혼이니 뭐니 하면서 돈 쓰지도 않았을 텐데 후회되네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어느 날인가 제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받았다가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엄마였거든요. 정원이니? 나 기범이 엄마야. 내가 그렇게 놀러 한번 오라는데도 안 오길래 번호 알려달래서 전화 한번 했다.
주말에 방어에 떠서 가족들끼리 먹을 건데 그때 기범이랑 같이 놀러 와. 얼굴 좀 보고 싶다. 네? 아, 제가 이번 주말에 선약이 있어서요. 다음에 기범 씨랑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갈게요. 그래? 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라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전화했지.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해. 당황한 저는 어찌 그 순간을 넘기긴 했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제 실수였던 것 같아요. 웃긴 건 저희 부모님은 그때만 해도 제가 누구 만나긴 하는구나라고 생각만 하실 뿐 뭐 하는 사람이냐, 한번 보자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셨고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안 뵌 남자친구 부모님과 연락하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친구가 자기 아버지 생신이라면서 저를 초대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더 이상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미 몇 번이나 거절을 했어서요. 그래서 예비 시댁집에 결혼말이 나오기도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제 생각과 다르게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살갑게 대해주셨어요. 남자친구는 아들만 둘인 집의 장남이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보고 없던 딸이 생긴 것 같다면서 호들갑을 떨며 좋아하셨습니다. 아유, 기범이 여자친구 얼굴 이제야 보네. 내가 딸이 없고 말 없는 아들만 둘이라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한번 오라 그랬어. 앞으로 자주 얼굴 봐요. 결혼 전에 미리 친해져 놓으면 고부 갈등 없지 않겠어? 네, 계속 오라고 하셨는데 이래저래 사정이 안 돼서 못 왔어요. 앞으로 종종 찾아뵐게요. 제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래, 기범이 없어도 혼자라도 놀러와. 남자친구 없이 혼자라도 와서 자꾸 얼굴 보면서 친해지면 좋지, 응? 이제 종종 내가 연락할게. 나 없었던 딸이 생긴 것 같아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활짝 웃으셨습니다. 시원시원하신 성격도 알겠고,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아기가 없는 것도 알겠고, 저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알겠는데, 저는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그리 애교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억지로 그 텐션에 맞춰드리는 것도 좀 버거웠고요. 아무튼 그날은 남자친구 어머니가 해주신 저녁밥에 후식까지 먹고 왔습니다. 저도 어머니 말씀처럼 친해지고 싶긴 한데 억지로 빠르게 인위적으로 친해지는 건 너무 힘이 들 것 같았어요. 친해진다고 해도 어느 정도 선이 있는 게 저는 편하다고 여기는데 남자친구 집안 분위기는 좀 다르구나 하고 집안 분위기가 그런가 보다 추측만 했어요. 저한테는 늘 집안에 정막이 흐른다고 했는데 어머니를 봐서는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 허락을 받고 양쪽 어른들께 인사드린 이후로는 예비 시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라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제 쪽이 남친네보다 가정 형편도 훨씬 낫고 외모나 학벌로도 남자친구보다 괜찮은 편이어서 예비 시댁에서 저를 좋게 봐주신 것도 있었고요. 종종 소소한 선물 같은 것들을 남자친구 편으로 살뜰히 챙겨주시기도 해서 적어도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면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좋은 시부모님이 계시겠구나. 행복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저만의 착각이었지만요. 그리고 결혼을 어차피 해야 한다면 그냥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고 결혼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다고만 생각했지. 그 사람의 가족이나 살아온 환경을 너무 모르고 결혼한 것도 경솔했고요. 어쨌든 그 사람과 결혼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친정은 여유가 있는 편이라 결혼할 때도 저희 친정에서 기꺼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전세자금 1억 원 지원해 주신 데다 신랑과 제가 각각 3천씩 보태서 전세자금 마련했고요. 혼수는 가구 가전 다수를 제 친구나 친지들에게 선물 받아 모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집 리모델링 비용 1,000만 원, 결혼식 날 전체 식대 800만 원, 결혼식 비용 등 결혼 관련해서 1억 6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축의금이 많이 들어왔다며 차 사는데 보태라고 1,000만 원도 따로 주셨고요. 친정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많이 지원 못해주는 신랑 부모님 마음은 오죽할까 싶은 생각에 그거 가지고 한 번도 남편한테 문제 삼은 적 없었어요. 나중에 전세 계약 끝나면 각자 모은 돈으로 집 사서 공동 명의하기로 미리 의논까지 마친 상태였고요. 이제 결혼하면 내가 세운 인생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결심했는데 그건 저만의 크나큰 오만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인생은 절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 직후 신혼 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흔히들 겪는 신혼 때의 갈등이라지만 저는 갈등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남편의 효자 코스프레였어요. 남자들은 결혼하고 효자가 된다지요? 한 번은 신혼 초에 남편이 제게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결혼도 했으니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 좀 자주 해드려. 집도 가까운데 나 없어도 가서 밥도 좀 먹고 오고. 어? 어? 당신이 해도 되는 일을 왜 나보고 하라 그래? 결혼했다고. 내가 그 집 자식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자식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저보고 굳이 하라고 하는 게 전 싫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때에 맞춰 할 말이나 행동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거부 의사를 비치니 남편은 우리 엄마는 너를 딸처럼 생각하는데 너는 결혼해도 여전히 거리를 두는구나. 우리 집이 딸이 없어서 당신이 싹싹하게 구는 걸 좋아하셔. 저녁 때 몇 분씩만이라도 전화를 좀 매일 드리면 안 돼? 이러길래 내가 당신 부모한테 할 도리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애초부터 내가 당신의 딸도 아니고먼. 하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말이 이해가 안 가는지 그러더군요. 우리 엄마는 며느리를 욕하기보다는 칭찬하고 싶어 하는데 네가 도무지 칭찬받을 짓을 안 하니 하는 소리야. 내가 봐도 너는 너무 우리 집에 거리를 두고 불편해. 이제 우리 집 식구 되었으면 좀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나는 아직 시부모님 부모처럼 쉽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용돈을 드리든 전화를 드리든 그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당신이 해야 할 효도를 나한테 강요하지 마. 결혼 전에는 나도 그리 살가운 아들이 아니었잖아. 며느리는 네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효도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조언해주는 거야. 알겠어? 무슨 며느리 도리? 며느리 도리는 있고 사위 도리는 왜 없어? 아, 글쎄, 내 도리는 내가 알아서 잘 찾아서 할 테니 강요하지 마. 그렇게 남편하고 다퉜는데 시댁 이야기 나오면 당연히 친정 얘기도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며느리돌이 운운하는 게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러는 당신은 우리 부모님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은 하니? 그랬더니 남편이 혀를 차더니 왜 자꾸 논점을 벗어나는 소리를 내? 당신 친정엄마랑은 적어도 2, 3일에 한 번씩은 통화하잖아. 내 말은 당신 친정엄마만 챙기고 우리 엄마는 왜 안 챙기냐 그 말인데 갑자기 나보고 전화하라는 건 대체 뭐야? 이렇게 말하더군요. 결혼 후 몇 달 동안 적어도 제가 본 저희 남편은 단 한 번도 친정에 먼저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생신이나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선 저와 남편이 함께 인사드리는 정도이죠. 당연히 저 빼고 친정 부모님과 남편이 단둘이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이 점에 불만이 없으며 저희 부모님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으십니다. 남편의 저런 마인드가 너무 이해가 안 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크게 다퉜지만 남편은 제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저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만 상한 채 그 일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안부 전화는 각자 본인 부모한테 하자는 게 통할 리도 없었고요.
저는 남편의 그런 태도에 무척이나 실망을 했는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며느리분들 짜증 나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제 결혼 생활을 회방 놓는 빌런은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하면서 부유한 저희 친정을 보셔서 그런 건지 제게 바라는 게 점점 많아지셨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생활비 보태 쓰시라고 신용카드를 드린 게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많아봤자 40이 안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걸로 용돈 드리는 겸 하자고 미리 얘기했었고요. 그런데 카드값이 결혼하고 나서 7, 80이 되더니 나중에는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걸 시작으로 어느 날은 제게 "얘 딸아, 니들 결혼시키면서 나도 가전을 오래된 거 몇 개 바꾸고 싶었는데 그때는 말을 못했지 뭐니? 다른 건 필요 없고 요즘은 세탁기랑 건조기랑 세트로 올려서들 많이들 한다며? 엄마가 허리 아파서 옛날 세탁기를 이제 못 쓰겠어. 세탁기 바꾸는 김에 건조기 하나 바꿔주련?" 그때는 어머니가 요구하시는 거에 차마 싫다고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지만 어쩌겠어요. 입으로 나오는 대답은 "네, 어머니, 제가 그이랑 상의해서 바꿔드리는 걸로 할게요." 이랬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딸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과시욕 비슷한 게 있으신데 동네 분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셨겠죠. 딸 같은 며느리가 용돈도 많이 주고 사주는 것도 많다면서요. 사실 그거 하나 사드리는 거면 우리 부부 형편에 충분히 사드릴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든 생각이 이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면 하는 거였어요. 남편에게 듣자니 저희 친정 부모님처럼 노후도 든든히 대비되지 않으셨던지라 그걸 생각하니 점점 시댁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어머니의 안부 전화 강요 문제였는데요. 결혼 초반에 저는 시어머니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했어요. 당연히 제가 먼저 전화한 건 아니었고 어머님이 제게 먼저 전화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남편이 살던 지역으로 이사를 온 터라 동네도 낯설고 친구도 없으니 외로울까 챙겨주시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이었고 솔직히 편하진 않았어요. 핑계를 대고 피할 수도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가정교육을 엄하게 받은 터라 어른 전화를 먼저 끊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어머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저는 네네 하고 리액션만 하는 통화가 이어지더군요. 그런 일방적인 대화가 사람 에너지를 쭉쭉 뺏어간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전화통화도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머니가 나서는 거의 매일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셔서는 제게 하시는 말씀이 "딸, 너는 내가 전화 안 하면 생전 전화를 안 하더라. 이제는 네가 나한테 전화 좀 해라. 너도 네 친정엄마한테 안부 전화 할 거 아니니? 나한테도 엄마한테 하듯이 하루에 한 번은 해라. 출근하기 전 아침에 전화하면 좋겠구나. 결혼하면 친정엄마보다는 시어머니를 더 챙기는 거야." 이러시길래 "네?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똑같이 해드려야죠. 전화는 자주 드리도록 노력해볼게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은 "나도 내 시어머니를 친정엄마보다 더 챙겼어. 원래 그런 거다. 전화 자주 하겠다면서 너는 이제껏 먼저 연락한 적도 없지 않니? 그러니까 이참에 아침 시간으로 정해놓고 매일 전화하렴.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나중에는 딸처럼 편해지는 거야. 나도 딸 있었으면 매일 전화했을 것 같지 뭐니?" 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열이 받긴 했지만 "네, 전화 자주 드릴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되면 어머니는 제가 전화하기도 전에 먼저 전화를 하시곤 했습니다. 제가 전화 드릴 틈이 없는데
대체 아침 시간에 언제 하라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머니 시간에 맞추려면 저는 아침 기상 시간을 6시로 해서 알람 맞춰놓고 안부 인사드려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요. 어제는 잘 지냈니? 기범이는 별일 없냐? 내일도 잘 지내라. 잘 챙겨 먹고. 하고 물으시고 다음날 잘 지내냐고 또 물으십니다. 이런 별거 없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정도의 말만 했다면 그렇게까지 싫어하게 되지는 않았겠죠. 어머니는 거의 매일을 기범이 아침밥은 해 먹이니? 오늘은 뭐 해 먹이니? 하면서 남편의 아침 식단 점검을 하셨습니다. 또 옷 잘 다려 입혀라. 남자가 결혼해서 행색이 추레하면 그거 다 마누라 욕이야. 알겠니? 하며 아들 잘 챙기라는 말만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머니 생일 당일에 찾아뵙기로 해서 아침에 안부 인사를 따로 드리지 않았는데 저녁에 시댁에 가니 어머니가 제게 뼈 있는 말을 날리시는 겁니다. 쉬어른 생신날 아침에 안부 인사도 안 드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너 바쁠까봐 눈치 보여서 일부러 출근하기 전에 전화하라고 한 건데 전화 한 통 할 시간이 그렇게 없어? 이러시길래 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좀 바빴어요. 하고 넘겼는데 매번 전화하는 문제로 저러시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시댁에 한 달에 적어도 4번 이상은 가고요. 전화도 매일 드리는데 어느 순간 이게 정상인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주말에 이틀을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며 저희 부부를 꼭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녁에 가면 꼭 이러십니다. 오늘 그냥 자고 갈래? 집에서 밥해 먹기 힘들지 않니? 내일 아침도 먹고 가. 그때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 말을 거절하는 게 힘들었어요. 싫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도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는데 그럴 때 남편이 나서서 거절을 좀 해주면 좋으련만 눈치라곤 개나 져버린 남편은 그럴까? 여보, 당신도 밥하기 귀찮은데 잘 됐다. 엄마 덕분에 내일 아침까지 두 끼 해결되네. 이러면서 자고 오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결혼했는데 뭔가 안정이 되지 않고 붕 떠있는 기분이었고요. 저로서는 시댁의 그런 분위기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뭐 그리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한다 하시는지 하도 그런 소리를 하시기에 한 번은 정말 제 부모님께 하듯이 했어요. 주말에 갔더니 여지없이 자고 가라고 하시기에 그날은 저도 마음을 먹은 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아침 준비하시고 드시거든요. 반면 저랑 남편은 아침잠이 많고 아침은 더부룩해서 안 먹었어요. 전날 미리 저희 아침 안 먹으니 두 분만 드셔라 하고 잤어요. 그런데 5시쯤 넘었을 때 어머니가 저를 깨우시면서 딸,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자. 이러시길래 어머니 두 분만 드세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잘게요. 하고 그냥 잤습니다. 계속 깨우는데 모른 척 했더니 옆에 있는 남편이 미적미적 일어나서는 안 먹겠다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러니 어머니는 그제야 포기하고 나가시더군요. 작지만 소심한 제 복수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는 여전했습니다. 그놈의 딸이라는 소리는 왜 자꾸 하시는지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당신 아들은 저희 부모님께 단 한 번도 안부 전화 한 적이 없는데 왜 며느리 안부 전화는 받고 싶어 안달하시고 주말마다 신혼인 아들 내외를 그렇게 오라가라 하시는 건지 결혼 초반 못 모르고 어머님 전화를 끊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일까요? 애초에 어른 전화는 먼저 끊는 게 아니다. 공손히 받아라. 어린 사람이 먼저 안부 전화는 하는 거다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교육시키신 저희 부모님도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진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매일 그렇게 어머니 안부 전화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늦잠을 자는 바람에
회사에 거의 지각할 지경이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안부 전화는 까맣게 잊었고 정신없이 출근부터 했어요. 그날따라 오전에 어찌나 일이 많은지 회의하고 이슈 터진 거 정리하고 너무 바빴습니다. 하필 점심때는 팀장님이 밥을 같이 먹자고 하시길래 제가 운전해서 외부로 나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오니 부재중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발신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머리털이 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는데요. 무슨 급한 일인지 전화를 10통이 넘게 하셨더군요. 너무 놀라서 그제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가 많이 와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별일 없으신 거죠? 제가 묻자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는 싸늘한 말투로 대답하셨습니다. 예, 너는 아침에도 전화를 안 받길래 내가 무슨 일인가 싶어 계속 전화했는데 어쩜 한 번을 전화를 안 해주니? 너 참 버릇이 없다. 어른이 전화를 했으면 얼른 전화를 해줘야 하는 거야. 이건 나를 무시하는 걸로 보이는구나. 이렇게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늦잠을 잔 데다가 회사 일이 너무 바빠 짬이 안 났어요. 주의할게요. 했더니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다닌다고 짬이 안 난다니? 너 벌어봤자 네 남편보다 더 벌어? 일 핑계를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러시는데 저도 더 이상 사과할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남편보다 돈 못 버는 며느리는 24시간 내내 시어른 전화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저도 그때는 어머니에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직접 말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남편을 통해 말씀드리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로 다툰 것이 저희 부부가 헤어지는 것에 도화선이 되어버렸네요. 저는 그날 집에 퇴근해온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짜증이 좀 섞여 있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남편은 옆에서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싸움을 하더라도 숙제처럼 하는 안부전화 문제만큼은 좀 해결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내가 안부전화 안 했다고 화를 내시더라?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도 못 받는데 나중에 보니까 10통이 넘게 나한테 전화를 하셨지 뭐야? 여보, 나 이거 너무 스트레스야. 일하다 보면 전화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아침에 정해놓고 안부 인사드리는 거 솔직히 나 너무 힘들어. 어차피 전화하셔도 당신 밥 챙겼냐는 소리만 하시는데 내일부턴 당신이 밥 잘 얻어먹고 있다고 직접 전화드려.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은 표정부터 싸늘하게 식더라고요. 당신은 또 그 얘기야? 대체 당신은 며느리 돌리가 뭐라고 생각해? 고작 하루에 1, 2분 통화하는 게 그게 그렇게 죽을 맛인 거냐? 나는 당최 이해가 안 가. 그게 뭐 그리 힘든 일인지. 오늘만 해도 그래. 당신이 아침에 안부 전화 못했으면 출근해서라도 전화 한 통 드렸으면 되는 거잖아. 그랬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전화를 하셨겠냐고. 왜 어른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전화하게 만들어?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야? 이러는 겁니다. 늘 저한테 부모랑 저랑 싸우면 제 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서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기 키워준 부모라고 완벽한 부모님 편이더군요. 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당신 엄마한테 매일 얼마나 전화로 시달렸는지 알아? 당신은 모르겠지. 아침 7시에 문안 전화하려고 매일 일어나서 반찬 해놓고 시어머니한테 오늘 무슨 반찬 했다 보고까지 해야 하는 내 맘을 아냐고.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게 사람을 왜 그렇게 부르시는데?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하셔. 말 나온 김에 그럼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결혼해서 지금까지 전화 몇 번이나 했냐? 제가 화내면서 말하니 남편은 야, 뭐 불편하게 남자가 장모한테 매일 전화해서 수다를 떨겠어. 나는 결혼 전에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 자주 안 하는 사람인 거 알잖아. 남자랑 여자랑 같아? 너는 시집을 온 사람이야. 우리 식구 된 사람이라고.
장모님은 어차피 당신하고 통화도 자주 하고 때 되면 우리가 찾아갈 텐데 나한테 네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라 그러는 건 경우가 아니지. 이러는 겁니다. 대체 당신의 집안은 이해가 안 가. 내가 100번 양보해서 안부 전화드리는 거 이해한다 쳐. 그걸 또 아침으로 시간 정해놓는 건 뭐야? 그게 정상이냐고. 그런 건 우러나는 대로 각자의 방법으로 하는 거야.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나는 일방적인 어머니 요구 불쾌해. 요구하신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응하는 건 아니라고 봐. 당신이 이런 식이면 나는 직접 어머니한테 말하는 수밖에 없어. 나도 미치겠다. 그래, 당신은 당신의 집 분위기가 그러니 그렇게 생각 없이 잘한 거고 우리 엄마는 그런 널 이해 못 하시는 거고 둘 다 입장은 알겠어. 근데 어쩌겠냐. 서로 생각도 다르고 양보도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중간에서 중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서 허탈하네. 어머니가 선을 심하게 넘으신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정도는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는 중간 역할은 못 해주겠으니 네가 해결해라 하길래 기가 막혀서 내가 생각 없이 자라? 적어도 우리 부모님은 자식한테 그런 식으로 효도 받으려고 억지 부리는 분들은 아니야. 당신은 이게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저렇게 나한테 선 넘는 행동을 하시는데 뭔 중립이냐고. 당신은 중립이 뭔 뜻인지를 모르나 봐? 둘 다 잘못해서 누구 편들기 애매할 때나 중립인 거지. 며느리 기선제압하려고 저렇게 무리하는 요구를 하시는데 뭔 중립? 그래 알았어. 당신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고 나는 당신의 집구석 같은 데서 버티고 못 사니까 이쯤에서 그만두자. 그쯤 되니 남편과의 말싸움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더군요. 해봤자 입만 아픈데 뭐 하나 싶어서 조용히 그 길로 제 짐 쌌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지금도 그동안 연애할 때보다 훨씬 많이 싸우는데 앞으로를 생각하니 너무 끔찍했어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다 싶었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저는 결혼한 후에 며느리의 삶이 결코 결혼 전과 같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혼은 둘만의 혼사가 아니고 가족이 되는 거라는 말에는 저도 분명히 동의합니다. 그래서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어른들께 인사도 하고 밥도 해먹고 안부도 묻고 하는 거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시어른들 안부 전화 드리는 거, 인사하는 거, 그 밖에도 며느리 도리 있다는 거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 싫으면 혼자 살았지 뭐 하자고 결혼했겠어요?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하는 도리는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힘든 건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면서 정작 딸에게는 하지 않을 행동을 하는 거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고 그 부분만 해결해 달라는 거였어요. 하루 한 번 시어머니에게 숙제 전화하는 거, 시댁에 주말마다 자주 방문하는 거, 이런 거 어떤 며느리라도 힘들게 느끼는 부분 아닐까요? 제가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따끔하게 충고해 주세요. 그렇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는데 엄마가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가기 전에 결혼 생활 간두겠다는 거 말씀도 드렸고요. 정원아, 이게 무슨 일이니? 네가 이러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다만 그래도 이렇게 무작정 짐부터 싸우면 네가 책 잡히는 거 아니니? 엄마 걱정 마요. 내일 당장 부동산에 전화해서 전세 뺄 거니까. 내가 계약자인데 뭔 걱정이야? 혼인신고 안 해서 이혼이고 뭐고 복잡할 거 없고 그냥 서로 돈 챙겨서 헤어지면 끝이야. 저는 그간의 일을 엄마한테 모두 얘기했어요. 제 얘기를 들은 엄마는 하마터면 우리 딸 인생 망칠 뻔했네. 그 썩을 놈의 집구석은 말로만 딸딸거리면서 사실은 딸이 아니라 종년들이라고 그런 거 아니라니? 지금 당장 네 시엄마한테 가서 따질까? 이러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집을 그렇게 나왔으니 당연히 남편이라는 놈이 친정에 저를 찾는답시고 왔고요. 그런데 이놈이 하는 말이 부부 사이에 사소하게 다툰 일로 속상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예의 없게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걸로 다툰 건데 고작 그런 걸로 부부 사이 관여하시면서 갈라서는 거 종용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람은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순간 남편 옆으로 아버지가 던진 리모컨이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친정아빠는 남편에게 불같이 화를 내셨고요. 자네 지금 뭐라 그랬나? 어딜 데리고 가? 그 집 부동산 내놨으니까 자네 짐 챙겨서 나가게. 그 집구석에 내 딸 보낼 생각 없어. 아빠가 남편 놈을 내쫓았는데 아마 상황이 그쯤 되니 시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시게 되셨더라고요. 얼마 후 제 전화기에 불이 나더군요. 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거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역시나 어머니는 그동안 어찌 본 모습을 숨기고 살았나 싶을 정도로 제게 아깝거리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집에서 내쫓아? 너 듣자하니 혼인신고도 안 했다며? 결혼한 지 몇 개월인데 혼인신고를 안 해? 너 이러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 여참은 나가려고 한쪽 발은 밖에 빼고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었구나. 요즘 것들 여시라 그러더니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좋은 소리 할 때 네 남편한테 용서 빌고 당장 들어와. 아니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갈 생각 없어요. 혼인신고 안 했으니 여기서 헤어지면 남남이에요. 그 집 제 명의니까 아들 좀 가지고 나가시고요. 제 혼수 하나라도 손대지 마세요. 남편 돈은 집 빠지면 돌려줄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계속 저 괴롭히시면 정신적 피해 입은 거 포함해서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여기서 끝내시죠. 위자료는 내가 받아야지. 내 아들 신세 망친 게 누군데. 너 이러는 거 아니다. 나는 너를 내 딸로 생각했어. 딸이요? 어머니가 딸이 없으셔서 모르시나 본데 저희 엄마는 딸한테 어머니처럼 안 하세요. 매일 안부 전화하라고도 안 하고요. 아들 먹는 반찬 보고하라고 하지도 않고요. 제가 용돈 드려도 나중에 더 보태서 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게 딸 가진 엄마라고요. 어머니는 그냥 호구나 종년 노릇하길 원하신 거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퍼부었습니다. 전화 끊고 나서 손까지 벌벌 떨리는데 속은 시원했어요. 그 후 친정 부모님과 집에 가서 제 짐 다 정리해 빼고 남편은 당연히 짐 정리 안 했길래 이삿짐 센터 불러 다 싸서 시댁으로 보냈습니다. 남편 못 들어오게 집 비번도 바꾸고 혼수랑 가전도 필요한 건 엄마들이고 나머지는 중고장터에 다 내놨어요. 정말 미련 하나도 없이요. 그리고 몇 달 후 다행히 전세가 빠져 저는 남편과 보탠 돈 나눠 갖고 깨끗하게 헤어졌습니다. 그놈도 우리 아빠 서슬퍼렇게 화내시는 거 보고 나서는 집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고요. 문자와 전화로만 찌질하게 질척거렸는데 저는 당연히 받아줄 생각 없었고요. 어머니가 전화로 괴롭히는 거 진짜 짜증나서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할 때 제게 악쓰면서 저주 퍼부으시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년아, 너 그런 식으로 남자 인생 망쳐놓고 잘 살 줄 알아? 너 시집 간다는 말만 들려봐라. 내가 가서 아주 깽판을 쳐놓을 테니. 명심해 너. 절대 혼자 팔자 고쳐 살게 안 놔둘 줄 알아? 쥐 아들한테 질리고 시월단테 질린 사람한테 저런 소리를 하다니 그냥 웃음만 나오더군요. 다른 말은 못했고 그냥 한마디만 하고 끊었습니다. 참 불쌍하시네요.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아줌마 맘에 드는 딸 같은 며느리 잘 골라서 아들 장가나 다시 보내세요. 저의 짧고 굵은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났어요. 혼인신고를 신중하게 생각해 결혼 1년 채우고 하려고 했던 게 참 신의 한 수였네요. 요즘은 혼인신고도 1주년 때 기념으로 하는 게 이벤트처럼 유행한다죠? 결혼하시는 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혼인신고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연 들으시는 시어머니 분들께 한마디 좀 할게요.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며느리 늦잠 자도 그냥 놔두고 빨래 잔뜩 쌓아놓아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식탁에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실 수 있나요? 딸이 엄마에게 하듯 가끔 퉁명스럽게 내뱉는 말에 이해하고 이뻐해 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며느리는 절대로 딸이 될 수 없는 거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며느리들한테 아들한테 못 받는 효도를 받으러 목을 매십니까? 며느리는 내 아들과 결혼한, 그래서 아들도 며느리도 내 품을 떠난 조금 친한 이웃집 신혼부부랍니다. 이 글 듣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내가 며느리 나이일 때
나는 시댁 식구들이 편했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금도 편하지 않을걸요? 시어머니들, 자꾸 찌질이 되지 맙시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멋진 어른으로서의 본보기가 된다면 며느리들은 말 안 해도 시어머니 따릅니다. 요즘 결혼하는 젊은 사람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지들끼리 알아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세요. 간섭은 아들을 이혼남 만드는 거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저의 짧은 결혼 생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분들 힘내시고요. 남편분들, 제발 아내에게 대리효도, 시댁의 안부 전화, 이런 거 바라지 마세요. 효도는 셀프입니다. 감사합니다.